시사 지지고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도 강성혜전 전남도 의원 야인두전 목포시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목포시의 인구 시체. 지난번에 한번 이제 두 분이 다루어 주셨는데 최근에 언론에 줄줄이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시의 인구 정책 얘기를 좀 해보고요. 목포 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이것도 여전히 좀 지역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간단히 지난 시간에 이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박금재 단장님하고 사막도 호텔 건립 추진 배경 상황 등을 좀 여인도 의원하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좀 지역민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목포시가 좀 귀 담아 들어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단장님의 말씀은 지금 시민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지금 그동안에 1,400억 들여서 사막도 복원사업을 했는데 사막도 호텔을 추진하면서 이 복원사업 명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고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도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일종의 이미 어떤 모종의 힘이 작용한 시나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해상 케이블카 문제처럼 이미 사업자를 목포시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전혀 생략한 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떤 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재 과정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그렇죠. 그런 이에 거고. 대한 추적을 해보면 그 이외에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업자의 특혜성 의혹에 명확하게 방점이 찍혀 있는데 현재 공모지침서상으로 보면 호텔업자는 10원 하나 들이지 않고도 PF만 잘 일으키면 다시 말해서 조달 계획서만 잘 짜면 그렇죠. 그것만 잘 짜면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한 1,30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호텔 사업이 그렇죠.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년 뒤에 이걸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호텔을 또 매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과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에서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님은 그날 라디오로 좀 들으셨나요? 네네. 저도 역시 이 물어보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이 전혀 다른 각도로 대화를 하신다 그런 걸 가졌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목포시가 다 인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했고 절차상의 추진 과정에서 그렇죠. 협의를 하는 전남도와 해수부.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거짓말 친다는 것이 해수부하고 협의했다는 것 승인 받았다는 것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지침을 받았다는 것은 협의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가 새로 또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냐면 목포시가 지금까지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9월에서 10월쯤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일관되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에 사업단장께서 나오셔가지고 8월 25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말을 다 눈속임한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호텔 유치하기 위해서 사막도 공원, 기존의 공원은 한 평도 손을 안 대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말일까 했는데 지난주에 또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또 자기들 스스로 말을 했어요. 네. 기존의 공원은 100억을 들여가지고 사계절 꽃피는 테마 경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먹고시가 말이에요. 시비를 들여서 그렇죠. 네. 그건 국비 뭐 꽃길 지방비 조성을 사업을까지는 지난주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금방 5분 사이에 네.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런 5분 사이에 어떻게 거짓말이 됩니까? 사막도를 기존의 공원화 지역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우리 여인도 전 의원께서 테마 경관 조성 사업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한 회국자에서. 평도 손 안 되겠다는 게 결국엔 예. 호텔 사업자를 위해서 기존의 공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비단길을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꽃길 조성을 해주는 것이 예. 손 대는 것이다. 그럼요. 그것이 손 대는 먹고시가 거죠. 진정한 왜 손.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고 강 의원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사막도 복원한 문제는 전직 두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시를 해서 20년 동안 이행한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의 최종 목적지가 친환경 생태공원입니다. 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목포시가 다른 226개 전국의 시군구에 한 발 앞서서 기후변화 대응을 해온 대표적인 모범 사례예요. 네. 그리고 네. 목포시장의 정책 중에 유명한 정책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슬로시티 정책의 거점 지역이 사막도거든요. 그 모델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스스로 다 버리고 하는 것 자체가 거점 지역에 호텔 들어서면 안 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슬로시티라는 게 네. 문화적으로 살고 환경적으로 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패스트 빨리빨리 스피드 이걸 집어넣으면 아하. 스스로 이율 배반적인 거죠. 네. 자기 정책을 자기가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목적이 특수 이해관계나 뭔가 목적이 있지 않으면 있겠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8월 25일까지 공모 절차를 마무리 네, 짓겠다고 네, 네. 했는데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네.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뭔가 또 걸림돌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쭉 저희들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오늘 주제가 목포시의 인구 시책인데 그 동안에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특히나 올해 이제 민선 7기 올해 청사진에서는 여인도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인구 정책은 한 마디도 없더라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목포시가 이제 이후에 다음 날 우리 녹음 파일을 좀 달라. 우리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계속 나왔어요. 인구 증가 정책 전방위로 추진한다. 행정력 집중한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목포시의 인구 관련한 인구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인도 의원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지금 7월 말 현재 목포시 인구가 22만 379명입니다. 네. 그리고- 22만이에요. 네네, 22만 379명이고 지금 8월 이제 결과가 나올 곧 집계가 끝날 텐데 네, 이제 네. 내일이면 끝나죠. 오늘이면 끝나죠. 끝날 텐데 아마 22만 8월에는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목포시가 이제 저희들이 그 인구가 심각하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네. 인구의 17.43%가 65세 이상입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곧 있으면 20%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합계 출산율 자체가 0.8%입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이 0.84%고 전남이 1.18%인데 네. 전남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고령화와 출산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분이 네.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전입과 전출입니다. 현재 그 최근 5년간 목포시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은 전입 인구가 7만 92명이고 네. 전출 인구가 8만 6,328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저조, 고령화가 가속되고 그리고 전출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목포가 그 10세 단위의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네. 그 0세부터 9세까지 그리고 10대가
7, 8% 그리고 10.33%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20대입니다. 20대가 12%입니다. 전국 평균이 13%고 가까운 순천 같은 경우는 13.1%인데 네. 1% 가까이가 이 전국 평균이나 인근 순천이나 이것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적다.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간다. 젊은 인구가 네. 적고 고령화 사회는 이제 지속되고 있고 출산율도 전국 전남의 최하이고 그러고 이 전출 인구도 많고 전입 인구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20대 30대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 자체가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목포가 향후에 우리가 흔히 100년 먹거리, 10년 먹거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년 먹거리를 일구어 나갈 사람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 의원님도 이제 관련 네네. 보도들을 좀 챙겨 보셨을 건데 목포시가 내놓은 인구 증가 대책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그 8월 23일 보도자료 보면 네네.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12개 부서에서 5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8월 20일 기준 또는 7월 28일 출발 서해안 시대 방송을 듣고 네. 신규 사업을 이 착안해서 만들어내거나 제시한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발표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올해 목포시 인구 대책 시책이 신규 시책이 딱 두 가지인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200만 원씩 주겠다. 이거 네, 하나고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정 임대 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두 가지가 신규 치고 나머지 그러면 50개 시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시책을 짜서 이번에 언론 대책용 인구 대책이 보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과는 내용적으로 보면 예전 기존에 나왔던 것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출산 관련해서는 지자체들도 다 고민이긴 할 것 같아요. 대체 뭐가 지금 3대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여인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저조한 출산율 있지 않습니까? 네. 22개 시군 중에서 결혼 축하라든가 출산 장려에 대해서 목포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금을 팍팍 쓰는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현금에 인색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목포시 전체의 매력을 떨치는 겁니다. 아야 목포시 들어가서 뭐 한다냐 남학이 네, 훨씬 더 낫지 네. 무안이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그런가요?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네, 문제를 네, 네. 발생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시 주소가 목포시 정규직 공무원이 약 1,300명 가량 되는데 네.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다 외지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 지역에 또 주소가 많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 의원님 뭐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목포시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장려금 정책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국지방정보학회에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출산 지원금 정책 효과성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총 8건의 연구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결론을 낸 게 5건이고 네. 부정적으로 결론을 낸 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낸 게 3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재 출산 장려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목포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출산 장려금 효과와 관련해서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네. 지자체 출산 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 시에 배우자가 있는 1000명당 출생아 수가 42명에서 60명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네, 네. 지원금을 올리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인구 유입 효과가 되는 그렇죠. 200만 원이 넘어야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네. 600만 원 이상일 때 가파른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가 물론 출산 그 장려금이 출산 정책이 전부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여성들의 고용 그러함에도. 그렇죠. 여성들의 고용 단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출산 장려금 정책이 함께 결합됐을 때 효과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목포시도 출산 장려금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알겠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역에 뭐 수백에서 뭐 3천만 원씩 예, 셋째는 뭐 이렇게 막 네네, 예, 그렇죠. 지자체별로 너무 많이 준다 할 정도로 그래서 먹튀 뭐 얘기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거다. 금액이 올라가면 이런 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목포 해양대 교명 변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예, 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해양대 교명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고요. 교명 변경 예, 반대다. 70년 이상 된 목포 해양대학교가 네. 해양대학교 이름을 써서 또 지금 이만치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는 해양대학교 책임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양대학교가 곧 뭐 폐교될 것처럼 또는 입학생 모집에 큰 위기다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른바 자구 노력, 자체 혁신 노력을 병행하고 세 번째로 목포시와 협력하면서 충분히 해양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데 현재의 쟁점이 지나치게 교명 변경으로 모아져 있는 것 자체도 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뭐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부에 해양 국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명 변경 신청을 했는데 여인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해양국립대학교로 신청하니까 당장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지금 들고 일어난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거기는 보니까- 한국이 붙었지 지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부산은. 근데 이제 네, 네. 해양국립대, 한국해양대 이렇게 이제 유사 교명이라고 네. 해서 유사 네, 교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말했던 것이 목포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면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대학 발전과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간 목포에서 함께 공동체로 알고 그리고 목포 사람들의 목포 주민들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하나의 또 자긍심이고 자랑이었던 자랑이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시 지역에 국립대학교가 이렇게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목포는 또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포라는 지명이 마치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강성희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미 대학은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슬림화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는 없는데 이러한 것을 단지 학교의 교명을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을 좀 더 유치하는 데 글로벌한 이름을 좀 갖고 싶다. 예, 해양 국립대학교 이렇게 뭐 학교가 이사가는 것도 아닌데 지역에서 좀 이거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제가 네, 강 의원님. 사실 목포에 있는 현재 대학교들이 목포권 대학교들이 이름 안 바꾼 대학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네. 해양대학교도 최초의 상선학교로 출발해서 해양대학교까지 왔고 네. 목포대학교도 목포사범학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고 성신간호전문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포가톨릭대학으로 바뀌었고 목포과학대학이 네, 네, 네. 목포 옛날에도 전문대학이었잖아요. 그래서 교명 변경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면 해양국립대로 바뀌니까 해양대학교에서 소위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교명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336개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에게 전체 다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그중에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명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포 해양대학교가 교명을 변경하는데 전술 실패입니다. 전술의 실패다. 왜 그러냐면 국제해양대학교 했다거나 아니면 네, 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대학교로 집어넣었다면 네, 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것도 걸림돌이네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해양국립대학교를 하다 보니까 유사명칭으로 반발을 강력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까지 해요. 유사시에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그럼, 행정소송까지. 교육부 대학설립위원회에서 교명 명칭 변경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네. 13명으로 아, 구성된 그렇군요.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참 괴롭을 저희들이 겁니다. 해양대학교 총장님 인터뷰가 된다면 저희가 뭐 다음 주라도 모셔서 한번 얘기 듣는 시간 마련하고 오늘은 뒷순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두 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